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지난달에 했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했던 요, 어, 요 게임기처럼 생긴 LCD랑 그래서 요 보드에다가 지난달에는 기본적인 브링업을 했죠. LCD하고 뭐 버튼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구동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요 그 LCD의 그 UI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공개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VGL이라서 이거를 LVGL의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LVGL 라이브러리를 이건 커스텀 보드죠. 어떤 커스텀 보드에 코팅을 하는 과정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LVGL API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실제 LVGL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가지고 이 보드에 코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런처를 만드는 과정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포팅 자체는 엄청 간단해서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를 작성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 코팅하는 것까지는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을 좀 봐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LVGL은 인베디드 시스템, 특히 이제 MCU가 사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그리고 MCU에서 쓸 수 있는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LVGL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실제 제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어떤 그 UI를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LVGL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는 보드에서도 이게 워낙에 라이브러리가 가볍다 보니까 그 리눅스 보드에도 이 LVGL을 이용해서 그래픽 UI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큐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이제 MIT 라이센스야. 그래서 MIT 라이센스는, 이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소스 코드를 가져다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내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MIT 라이센스 때문에 엄청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공식적으로 설명 문서에 있는 뭐 내부 데이터 흐름도라고 하는데, LVGL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으면, UI 로직이 있고, 로직 자체는 뭐 위젯 트리 같은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타임 로직이 있는데, 여기 타임 틱 인크리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포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LVG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그 부분도 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타임 로직도 필요하고 UI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위젯트리 이런 것들을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실제 이제 렌더링,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에 그린 다음에 그 그린 프레임 버퍼를 실제로 디스플레이 쪽에 전송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포팅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LVG의 로직은 뭐 그대로 쓰는 거고, 포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 타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프레임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포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인풋,
그 UI를 그 인풋 장치로는 뭐 터치 스크린, 터치가 있고, 그리고 뭐 버튼 있고, 뭐 키패드, 마우스 이런 이제 장치들을 지원합니다. 전에 한번 그 ST에서 제공해준 터치GFX는 C 뿔뿔로 작성이 됐죠.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뭐 디자인 패턴, MVP였나요? 그런 디자인 패턴도 적용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C로만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초기에 진입장벽이 있는데, 요 LVGL은 모든 게 다 C로 작성이 됐습니다. API도 다 C로 작성이 되어 있고, C 버전이 아마 C99로 알고 있어요. C99 버전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에 그 펌웨어를 하셨던 분들은 좀 친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그 하드웨어 요구 조건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또 램이나 뭐 플래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되는 뭐 UI 구성의 컴포넌트, 위젯 이런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게 사용하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리소스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그 프레임 버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여기서 렌더링한 이 데이터를 실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보낼 때 이 안에 이제 버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 드로우 버퍼가 있고 이제 프레임 버퍼가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는 이제 최소 그 내가 사용하는 그 LCD 해상도 크기만큼 한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그 버퍼를 얘기를 하고요. 최소 한 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더블 버퍼링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프레임을 다 저장할 수 없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드로우 버퍼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최소 스크린 사이즈 10분의 1 사이즈의 버퍼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드로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 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하고는 속도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뭐 많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실제 프레임 버퍼를 쓰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드로우 버퍼를 쓰는 경우에는 메모리가 아주 작고 정적인 UI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화면이 있고 뭐 특정 위치에 어떤 수치나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바뀐다거나, 근데 막 그래프가 막 엄청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에서는 그냥 생각해도 10분의 1 버퍼만 가지고 그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능하더라도 화면 품질이 프레임 버퍼를 쓰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드웨어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터치GFX 같은 경우는 ST에서 제공해주는 STM32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특정 MCU를 가리진 않습니다. 특정 MCU를 가리진 않고, 그리고 이게 뭐 OS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리눅스가 올라가는 곳에서도 이제 충분히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MCU 제조사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포팅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점점 뭐 여기서 뭐 그래픽 요소, 뭐 버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장 위젯들을 제공해준다. 이거는 이제 점점 버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겠죠. 그 내용들은. 예. 아까 프레임 버퍼에서 더블 버퍼링을 하면은 뭐 화면 깜빡임을 방지한다거나. 예. 기본적으로 뭐 LCD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명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포맷도 다양한 포맷을 지원을 이제 해주는데, 이것들을 다 사용을 하려면은 그 코드 사이즈나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SRAM 사이즈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지만 이제 MCU 리소스에 따라서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입력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터치, 마우스, 키보드, 엔코더, 휠 같은 거 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제스처 인식도 됩니다. 터치로 뭐 가로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긋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벤트로 진행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기본 개발 환경으로는 뭐 시뮬레이터도 제공해 주는데 터치 JPX 같은 경우는 이제 GUI 에디터하고 시뮬레이터가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거기서 바로 UI를 편집한 다음에 바로 PC에서 런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UI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일관된 어떤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빌드를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외제 코드나 뭐 문서도 기본적으로 돼 있고 RTOS도 내가 RTOS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RTOS에 최적화되도록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ST의 터치 JPX를 썼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ST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속기, DMA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CPU 리소스를 줄인 상태에서 빠르게 드로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LVGL은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가속 기능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버전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사용되는 버전 9.2인데 여기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을 만약에 쓰면 현재 기세에 있는 최신 버전을 쓰면 ST의 이제 2D 가속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NXP의 MCU에 들어가 있는 뭐 픽셀 프로세서나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LVGL 버전이 얼마 전까지 제가 썼던 거는 요 8 버전을 많이 썼거든요. 8 버전을 썼는데 9 버전이 릴리즈 돼서 이제는 이제 9 버전만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딱히 어디서 공식 사이트에서 서로 비교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8하고 9 버전이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9 버전을 오면서 뭐 렌더링 구조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래픽 처리가 되고 그리고 아마 9 버전이 되면서 이런 이제 GPU 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도록 뭔가 내부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8 버전에서 가속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그려야 했고 만약에 가속 기능을 내가 쓰려면 내가 직접 포팅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컸는데 그리고 뭐 메모리 사용량이나 여러 가지 위젯도 증가되고 이벤트 처리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단점은 API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환성이나 기존 프로젝트를 라인으로 옮길 때 좀 수고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뭐 더 빠른 그래픽 처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8에서 9로 바뀌었더니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 프레임 그리는 시간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사용되는 위젯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LVGL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구성 요소.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크린, 위젯 이렇게 크게는 뭐 3가지 정도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밑에 스크린이 존재를 하고요. 스크린이 존재를 하고, 그 스크린 위에, 스크린 안에 이제 위젯들이라고 하는 버튼, 이런 UI 요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죠. 밑에 여러 개의 스크린이 있고, 아마 디스플레이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크린 밑에 위젯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터는 여기에 사이트 가보시면 여러 개를 지원해줘요. 하는데 다 직접 빌드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GUI 에디터, 그러니까 터치 GFX에서 터치 GFX 디자이너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스퀘어라인 스튜디오. 이게 유료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LVGL과 어떤 공식적인 개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는 이 툴을 이제 LVGL 뭐 전용 그 GUI 에디터가 아니고 약간 제너럴한 일반적인 에디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Z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노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슨 블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LVGL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UI를 만들겠다. UI 에디터를. 그래서 내년 여름쯤에 출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LVGL을 쓰시는 제가 봤던 그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코드로 UI를 작성을 하는. 뭐 큐티 같은 경우도 코드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레이아웃도 다 코드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LVGL을 일단 적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는지. 빌드 시스템은 LVGL은 그냥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MCU를 쓸 때 그 MCU를 빌드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어떤 건 메이크 파일이 돼 있고, 어떤 건 C메이크로 돼 있고, 뭐 이 큐브 아이디처럼 통합 개발하는 경우도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메이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MK 파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C메이크 리스트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빌드에 필요한 어떤 설정들은 이제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큐브 아이디처럼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여기 링크가 있긴 있습니다. 링크가 있어서 뭐 어떤 파일을 복사하고 이런 포팅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요 LVGL을 STM32 큐브 아이디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빌드하고 동작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 시스템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는 크게는 디스플레이하고 입력 장치, 요 두 가지 요소만 코팅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입력 장치를 뭐 그러니까 최소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코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디스플레이 장치를 코팅하면 UI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입력 장치는 이거는 직접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이 내장 드라이버를 안 쓰고 그냥 UI만 표시하는 것만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쓰지 않으면 내가 직접 키면은 버튼 입력을 받아서 UI의 이벤트를 강제로 이제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식 그 링크에 보면, 포팅 그 링크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여러 개 뭐 예제로
그 드라이버들이, 제공되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버는 직접 그 LCD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미 LCD 브링업을 끝냈죠. 네, 이미 브링업을 끝냈기 때문에 포팅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장치, 요거 하고 디스플레이도 이런 LCD 컨트롤러를 그 포팅할 필요는 없고 이미 저희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프레임 버퍼를 디스플레이로 보내는 방법만 포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앞단에서 이미 브링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